독소함수론 2 8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인 책으로 챕터 3에 있는 메로몰픽 펑션과 로가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메로몰픽 펑션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우리가 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 메로몰픽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리함수를 뜻합니다. 유리함수인데 어널리틱 펑션이랑 비슷하게 이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메로몰픽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 책에는 등장하지 않아서 이 책에서는 어널리틱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홀로몰픽이라는 말도 썼던 것처럼 이제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다른 용어에 대해서 아마 메로몰픽이나 홀로몰픽 이런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구나 하면은 이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좀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3에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센셜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거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 그러니까 구분이 되고 어떤 거에 의해서 특정이 지어지냐면 그것들의 싱귤러리티에 의해서 구분 지어지고 좀 특정 지어지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은 결국은 이 싱귤러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점, 이제 정의역도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것들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어널리틱이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게 결국은 이 싱귤러리티에 의해서 다 캐릭터라이즈가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싱귤러리티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또 다른 문장은 이 글로벌하게 어널리틱한 펑션은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것들의 제로, 그러니까 0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제로만 알고 있으면은 어널리틱 펑션은 적당하게 이제 어떤 센스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메로몰픽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메로몰픽 펑션은 우선 이제 유리함수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제 제로뿐만 아니라 이제 분모도 0이 되는 이런 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적어보면, 결국 어널리틱 펑션은 제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제로만 어디에서 생기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어널리틱 펑션은 거의 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메로몰픽 펑션에 대한 얘기에서는 그러니까 유리형 함수에 대해서는 제로뿐만 아니라 폴까지 좀 알고 있어야 잘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결국 제로가 어디에 있는가, 제로가 몇 개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제로와 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제로의 값이나 이제 결국 복소 평면에서의 위치랑 똑같은 얘기죠. 얘네들의 위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개수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루쉐 티오렘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고, 위치, 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루쉐 티오렘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좀 더 아규먼트 티오렘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 제로나 폴의 개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개수, 폴의 개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아규먼트 티오렘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아마 뒤에서도 또 한번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결국 어널리틱 펑션이나 메로몰픽 펑션 이런 것들은 제로나
이제 폴 같은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얘네들이 뭐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이 싱글러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 어떤 뭐 복소수 z가 제로라고 하는 거는 뭐 fz 제로가 0이라는 얘기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로가 이제 몇 번 있는지를 이제 다 빼내고 나면은, 그러면은 티어렘 1.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명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머만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정리 자체를 딱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f가 만약에 어떤 뭐 커넥티드 오픈셋에서 제로를 갖는다, 어떤 z 제로라는 점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커넥티드 오픈셋을 우리가 뭐 리전 아니면 뭐 도메인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뭐 원판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은 딱 맞는 거니까, 오픈 디스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오픈 디스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제로를 갖기는 갖는데 영함수가 아닌 거, 뭐 트리비얼하게 제로가 되는, 여기서 뭐 아이덴티컬리 베니쉬 된다라고 하는 거는 f 자체가 그냥 상수함수라는 얘기니까 0이라는 상수함수가 이제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는 어떤 u라는 이제 오메가 안에 어떤 z 제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데,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존재하냐면 non vanishing 하는 어떤 g라는 함수도 존재하는데, 또 어떤 유니크한 어떤 자연수 n도 존재하는데, 어떤 걸 만족할 거냐면 fz가 이렇게 되는 요 g라는 어널리틱 함수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런 오픈 네이버후드, 그다음에 요 자연수 n, 그다음에 요 함수 g까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이고 fz 제로도 0이면 그러면 이제 오더가 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선은 영함수가 아니니까 얘를 이제 몇 번 이제 계속 빼낼 수가 있는데, 빼내고 이제 트리비얼하지 않은 어떤 g라는 함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랬을 때 걔를 이제 몇 번까지 빼낼 수 있는가, 한번 이제 뭐 무한 번 빼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딱 n 번만큼 에센스가 n 번만큼 있는 만큼 빼낼 수가 있고 g가 남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수분해 같은 게 잘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뭐 제가 뭐 다 증명까지 할 시간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한 증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f가 어널리틱이니까 어떤 z0라는 점을 중심으로 어널리틱하니까 f를 테일러 전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전개를 이렇게 해주면, 그럼 이제 a and를 생각해 보면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f가 이런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이면은 f가 영함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영함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a 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은 안 될 거니까, 어떤 a n이 0이 아닌 자연수들이 존재할 텐데, 이것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런 n 중에서 제일 작은, n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얘를 앞에 거는 이제 다 0이 됐으니까 앞에 뭔가가 쫙 있고, 더하기 뭐 an z-z0의 n승 플러스 an 플러스 1의 z-z0의 n 플러스 1승, 뭐 이렇게 될 거고, 앞에는 이제 다 0이 돼서 없고, 그럼 이제 an z-z0의 n승으로 묶어보면, n제곱으로 묶어보면 an 플러스 뭐 an 플러스 1 z-z0 더하기 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트리비얼하게 0이 되는 애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가 전부 다 0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an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gz로 놓으면은 gz는 0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잘 등장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폴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폴을 갖는다라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어떤 f라는 함수가 z0의 deleted neighborhood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z0에서는 딱
뭐 정의가 이제 굳이 뭐 될 필요는 없고, 그랬을 때 F분의 1이 이제 어널리틱이면은 우리가 뭐 폴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실버만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봤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면, F가 만약에 Z0에서 폴을 갖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네이버후드에서 똑같이 이제 vanishing 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덴티컬하게 0이 되는 영함수가 아닌 어떤 h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또 유일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어떤 걸 만족하냐면 f를 폴의 오더만큼, 아까 이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러한 n을 우리가 오더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얘네들 이제 오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더라고 부르는 이러한 자연수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폴에 대해서도 똑같이 잘 존재를 할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f분의 1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z0의 n제곱만큼 뽑아낼 수 있고, 얘를 이제 gz라고 하니까 뭐 h는 뭐 g분의 1 정도로 정의를 해주면은 뭐 증명도 뭐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오더 이 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만약에 오더 n짜리 폴을 가지면은 우리가 로랑 시리즈 전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가 있죠. 얘는 이제 로랑 시리즈로 우리가 오더 n짜리 폴을 가지면은 z-z0의 n제곱분의 z-z0분의 1에 관한 오더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딱 n까지가 이제 제일 큰 거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점점 작은 걸로 가고, 마지막에 g는 어널리틱한 애로 존재한다. 왜냐면 얘는 이제 상수항 더하기 1창 더하기 2창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왜냐면 얘는 a0 a1z-z0 이렇게 되는 애가 될 거니까, 뭐 이러한 어널리틱 펑션 g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로랑 시리즈로 전개를 했을 때 앞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앞에 이제 분수꼴로 나타나는 애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수꼴로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가 프린시플 파트라고 부르고, 특별히 이 1차항 z-z0분의 1의 요 개수를 우리가 레지듀라고 부릅니다. 레지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 이유는, 요거를 생각을 해주면 얘가 결국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적분할 때 어떤 이제 단일 패곡선에 대해서, 단순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적분할 때 이것만 살아남죠.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왜냐면 다 전부 다 안티 데리바티브를 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더 n짜리 폴을 가질 때에는 뭐 요런 뭐 레지듀에 대해서 요런 포뮬라가 잘 성립을 한다. 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레지듀가 이제 보통은 뭐 심플 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폴의 뭐 오더가 뭐 2든 3이든 뭐 이런 거든 우리가 다 계산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러한 뭐 레지듀 포뮬라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레지듀 포뮬라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복소 적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실적분을 계산을 하는 거.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언제든지 뭐 나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요 실적분 계산하는 거는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책에서 몇 가지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은데,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좀 했었던 거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폴이 i에서 이제 폴을 가지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반지름 r자리인 원래 뭐 i 라는 이런 컨투어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
또 비슷하게 뭐 요런 적분 같은 것도 이제 이거에 대응되는 이제 어떤 함수를 잘 떠올리고, 근데 얘는 뭐 사인 파이의 2분의 파이가 되는데 뭐 요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것도 요런 직사각형 어떤 이런 칸투어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적분을 잘 해줄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약간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서 뭐 코시라고 하는 건 이제 하이퍼볼릭 코사인, 뭐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싱귤러리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하게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싱귤러리티라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싱귤러리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해석학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이제 대응되게 해줄 수가 있냐면, 그냥 해석학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좀 만만한 거죠. 뭐 여기 점이 정의가 안 됐고 그냥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럼 얘는 우리가 값만 잘 정의를 해주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쉬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요런 거 점프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잘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에서 소개할 만약 뭐 사인 x분의 1 같은 거, 얘는 이제 원점 근처에서 저 멀리에서는 이렇게 좀 듬성듬성 오다가 이제 계속 이뤄내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함수는 좀 이제 원점에서 어떻게 좀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아까 첫 번째 경우는 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점만 이 문제가 되는 점에서 함수값만 잘 정리해주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함수가 잘 될 거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 점프, 좌극한 우극한이 이제 잘 존재하고, 근데 걔네 둘의 값만 좀 다른 경우를 생각해도 얘도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요. 얘도 뭐 당연히 불연속이 있고 어떤 뭐 함수값을 뭐 잘 준다라고 해서 뭐 연속이 되고 뭐 미분 가능하고 이제 그렇지는 않은 애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세 번째에서 소개할 사인 x분의 1 같은 거는 뭐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죠? x는 0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뭐 함수값을 얼마로 뭐 정의한다 해도 뭐 연속이 되게 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소 해석학에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무버블 제거 가능 특이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폴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에센셜 싱귤러리티가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의로는 이제 다음에도 소개하겠지만 리만 티오렘 같은 걸 얘기하면은 이제 f가 문제가 되는 점 근처에서 바운디드다. 그래서 얘는 f가 무한대로 간다. 얘는 뭐 둘 다 아닌 거, 예를 들어 얘 z분의 1 같은 거, 원점 근처에서 이런 애들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줄 수도 있고, 또 프린시플 파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얘는 프린시플 파트가 없다. 그러니까 프린시플 파트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는 애들을 우리가 프린시플 파트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폴 같은 거는 프린시플 파트가 유한계. 있긴 있는데 유한계 있는 거.
그럼 얘는 프린시플 파트가 무한하게 많은 거. 요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관련된 정리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왜냐면 뭐 요런 것도 뭐 기출 문제로 뭐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네, 뭐 언제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다시 등장을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만 티오렘을 알고 있죠. 리만 티오렘은 이제 어널리틱일 때 f가 어떤 뭐 한 점 빼고, 왜냐면 그 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점 빼고 전부 다 어널리틱일 때 f가 만약에 바운디드가 되어 있으면은 z0는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다, 제거가는 특이점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어떤 점에서 이 점에서의 뭐 함수값을 잘 정리를 해주면은 어널리틱이 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거 가능 특이점에 대해서는 이런 정리가 있었고, 또 하나 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이게 사실 if and only if여서 결국 바운디드면은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갖고 뭐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를 가지면은 근처에서 바운디드 되어 있다라는 것도 결국 뭐 함수 값을 잘 줬으니까 네. 뭐또 뭐 무한대로 가는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또 이런 필요 충분 명제이고 동치인 명제고, 그다음에 폴이라는 것도 이제 뭐랑 동치냐면은 얘도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랑 동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증명도 뭐 이런 건 우리가 실험한 책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카소라티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는 이제 에센셜 싱귤러리티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에센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면은 에센셜 싱귤러리티를 가지면은 이미지가 덴스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하게 얘기했었던 거는 뭐 이거랑 뭐 그렇게 관련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뭐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었던 거는 상수함수가 아닌 인타이어 펑션의 이미지든 복소수에서 덴스하다. 그래서 네,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거는 어떤 인타이어 펑션인데 뭐 이미지가 뭐 어떤 뭐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복수 평면 전체에서 이미지가 덴스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이미지가 뭐 복소수 전체 집합의 뭐 부분 집합인데 뭐 덴스하지 않은 뭐 실수가 1보다 크다, 뭐 이미지 전의 파트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러한 인타이어 펑션은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카소라티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는 그냥 이미지가 덴스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럼 사실 덴스인 것만 얘기를 했지 정확하게 그럼 이미지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덴스보다 이제 좀 더 강한 거를 얘기를 하려면은 피카르드 정리, 우리가 아마 그레이트 피카르드 정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런 같은 조건에서 f는 모든 복소수를 무한번 함수값을 갖는데 기껏해야 딱 한 번 빼고,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예로 드는 게 아까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fz를 2의 z분의 1 같은 거. 그럼 이제 z는 0에서 싱귤러리티를 갖고 이제 이런 게 딱 봤을 때 z는 0에서 리무버블인가 뭐 폴인가 에센셜 싱귤러리티인가 이게 잘 바로바로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제 그럴 때는 프린시플 파트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 보면은 뭐 1 플러스 얘를 전개를 해 보면은 1 플러스 z분의 1에 2팩분의 1에 z제곱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무한히 나가니까 이제 요것들이 프린시플 파트고, 프린시플 파트가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프린시플 파트가 무수히 많으니까 z는 0에서 에센셜 싱글러리티를 갖구나. 그러면은 얘가 이미지가 덴스 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지가 덴스 할 거라는 걸 좀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뭐 값을 다 가질 텐데, 왜냐면 뭐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나 있으니까 뭐 모든 복소수 다 가질 텐데 하나만 안 되는 거는 0만 안 됩니다. 얘 치역은
0 빼고 모든 값을 치역으로 다 가지니까 뭐 이러면 이제 복소 평면 전체에서 덴스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피카르드 정리는 사실 우리가 증명을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뭐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복수 해석학에서는 뭐 우리가 뭐 증명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용고시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얘가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무한번 많이 갖는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치역에서 하나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치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치역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가 함수값을 이제 뭔가를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알파를 이제 치역에서 가지고 오면은 이거인 어떤 복소수가 존재하는 건데 이게 무수히 많다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얘기는 이제 메로몰픽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것도 뭐 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실버만 책에서는 제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여서 얘기하지 못했는데 어떤 f라는 함수가 메로몰픽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그냥 소개할 때는 그냥 유리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정의는 어떤 거냐면 어떤 복소수에 대한 어떤 수열이 있는데 리밋 포인트를 가지지 않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리밋 포인트를 가져버리면은 우리가 아이덴티티 티오렘 같은 거를 써서 아예 뭐 영함수가 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리밋 포인트를 갖는 거는 이제 빼고 리밋 포인트를 안 갖는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f가 요 점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러니까 요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점들 빼고는 어널리틱이고 근데 이 문제가 되는 점들에서 정확하게 폴을 갖는 이러한 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딱 떠오르면은 유리식 같은 게 떠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좀 더 우리가 강력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인피닛에서 폴을 갖는 거는 요거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확장된 복소 평면을 다루고 싶으면은 이제 무한대로 우리가 어떤 숫자로서 어떤 복소수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을 잠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한대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라지 f를 이제 f 안에 이제 z분의 1을 넣은 함수로 정의를 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한대에서도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라는 거를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로몰픽 함수가 애초에 무한대에서 어널리틱이거나 아니면 인피니트 무한대에서 폴을 갖는 경우를 우리가 이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메로몰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는 메로몰픽 펑션이 확장된 복소 평면에서 정의된 메로몰픽 펑션은 유리 함수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좀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폴을 갖는 건 유리 함수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로몰픽 펑션을 우리가 뭐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하긴 했지만 결국 그냥 분수꼴로 된 함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분수꼴로 된 함수면은 이제 뭐 분모가 0이 되거나 분자가 0이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폴일 거고 이제 분자가 0이 되는 게 제로들일 거니까 그런 점들에서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아규먼트 프린시플인데 요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메로몰픽 펑션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잘 모르는 건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유리식 같은 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포를 갖고 뭐 제로를 갖는 이제 이런 함수들을 생각을 주고 있다. 그럼 이제 뭐 아규먼트 프린시플에 대해서 f분의 f 프라임 같은 거를 적분을 해주면 제로의 개수와 폴의 개수들로 이런 이 좀 복잡한 형태의 적분식을 쉽게 잘 찾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도 뭐 제로의 개수와 폴의 개수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이런 뭐 복소 어떤 적분식을 잘 알 수가 있고, 또 놀랍게도 f분의 f 프라임 같은 뭐 함수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거의 적분값은 f, 이제 원래 함수 f가 갖고 있는 뭐 제로랑 폴의 개수랑 좀 연관이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에 이제 한두 번 정도 등장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적분을 계산을 할 때 f분의 f 프라임을 계산을 한다. 꼴이면은 이제 직접 적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하는 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제로와 폴의 개수를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아규먼트 프린시플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정리들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약간 뭐 순서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결국 다 같은 요 아규먼트 프린시플 안에서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루시의 정리가 있었죠. 네, 루시의 정리는 이제 어떤 함수의 이제 제로의 이제 개수와 이제 위치를 알려주는데 되게 중요한 정리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오픈 매핑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시험 범위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서 이때까지 뭐 나온 적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공부를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뭐 시험에 나와도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정리의 증명 자체가 루시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좀 있다면. 그래서 루시의 정리로부터 증명이 가능하고 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어널리틱 펑션은 오픈셋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이 명제의 증명 자체가 우선 뭐 내용 자체가 오픈셋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되게 위상수학적인 내용인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뭐 미분이 충분히 뭐 잘 되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정의역이 오픈셋이었으면은 치역도 오픈셋이 된다.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떤 위상수학적인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뭐 증명 자체를 한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뭐 위상수학적인 내용을 좀 쓸 것처럼 보이는데, 놀랍게도 루시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뭐 제로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증명 자체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니컬하게 보일 수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위상수학적인 내용이지만 또 루시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성질은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가 충분히 미분 가능한 함수고 정의역이 열린 집합이어도 치역은 열린 집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실수에서와 비교하는 거, 이게 뭐 옛날에는 좀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였지만 요새는 뭐 등장하고 있지 않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실수에서랑 복소수에서랑 뭐가 다른가? 뭐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의역이 세상이 실수에서 복소수로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사는 곳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뭐 발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fx는 뭐 x 제곱으로 가지고 오고 그럼 어널리틱이죠.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정의역을 마이너스 1,1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얘는 당연히 오픈셋이고 fa는 0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는 오픈셋이 아니죠. 그래서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널리틱 펑션이더라 실수에서 정의된 어널리틱 펑션이더라도 이제 복소수에서 정의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이런 성질이니까 뭐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어널리틱 펑션은 제한 조건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은 항상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제한적인 거죠. 그렇죠?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지 않는 함수는 어널리틱이 안 될 테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은 이거는 이제 몇 번 계속 나왔던 얘기죠. 상수 함수가 아닌 어널리틱 펑션은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서 최대가 됐다. 최대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상수 함수다. 요런 내용이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몇 번 등장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함수값을 얼마로 준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뭐 리우빌 티오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리우빌 티오렘이 얘기해 주는 게 뭐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 상수함수다. 그래서 그 상수가 뭔지 좀 결정해 주는데 쓰였다면 만약에 이제 인타이어 펑션이 아니라 그냥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면은 함수값을 이제 특별히 주는 게 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이랑 좀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서 최대값이 되는 상황을 특별히 준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실버만 책에서는 뭐 first form, second form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결국 좀 더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내부에서 최대를 안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질문은 최대값을 가지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내부에서 최대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 뭐 어디에서 생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만약에 최대값을 가진다면 만약 최대값을 가지면 경계에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생기냐? 그럼 경계에 생긴다. 왜냐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의역을 컴팩트 셋으로 주죠. 그렇죠?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최대 최소를 가지니까. 그럼 이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근데 내부에서 안 생긴다라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경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정의역 자체가 내부랑 경계 더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루쉐 정리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뭐 f 더하기 g의 제로 이고 내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뭘 이용을 해야 되냐면 알고 있는 거는 f의 제로.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제로의 개수를 잘 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 1차 함수, 뭐 좀 더 나아가서 뭐 2차 함수까지 뭐 생각을 해도 되긴 한데 이제 보통 뭐 2차 함수까지는 이제 뭐 근해고시 이런 거를 써야 될 테니까 2차 함수 빼고 그다음 뭐 z의 n승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죠. 뭐 제로의 뭐 위치나 개수를 뭐 금방 알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오픈 매핑 시오렘도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널리틱
이고 상수함수가 아니면 상수함수는 당연히 빼야죠. 그렇죠? 상수함수는 이제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떤 리젠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 커넥티드에서 이러면은 f가 오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f가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셋으로 보내는 함수를 우리가 오픈맵, 뭐 여기서 나오는 오픈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가 오픈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픈셋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러면은 f가 만약에 어널리틱이면 틱이고 만약에 어떤 a라는 오메가라는 게 a라는 집합이 오픈셋이다. 그러면은 fa가 오픈셋인 거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해석학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f가 연속함수고 만약에 어떤 집합이 커넥티드다, 연결 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f2도 여전히 커넥티드가 된다. 이게 바로 뭐 사이값 정리라고 부르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뭐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intermediate value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 둘을 합쳐보면 어널리틱 펑션은 뭐 당연히 연속함수니까 뭐 f가 어널리틱이면은 어떤 오메가라는 게 오픈 앤 커넥티드, 이걸 우리가 리전이라고 부르죠. 얘가 오픈 앤 커넥티드이면 f 오메가도 오픈 앤 커넥티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에 대해서는 오픈이 유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방금 얘기한 오픈 매핑 티오렘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커넥티드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커넥티드가 보존되는 거는 f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어널리틱이면은 당연히 연속함수가 되죠. 그래서 리전도 잘 보존을 해준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맥시멈 모듈러스 프린시플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오메가가 정의역 자체가 컴팩트면은 내부에서 최대값을 갖지 않으니까 뭐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계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정이 이 컴팩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 컴팩트가 중요하다. 컴팩트가 아니면은 결론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컴팩트가 아니면 발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발레가 이제 뭔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마이너스 iz 제곱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얘는 당연히 어널리틱 펑션이고, 우리가 정의역으로 요 1사분면을 가지고 와요. 복소평면에서 그러니까 실수부도 허수부도 다 0보다 큰, 그럼 얘는 다 뭐 인타이어 펑션이고, 뭐 이 경계에서 뭐 경계가 여기죠. 복소수 허수 부분이 0이고 실수 부분이 0이 이제 요런 게 경계가 될 텐데, 근데 얘를 생각을 해보면은 경계에서 f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경계에서 근데 그래서 경계에서는 f의 크기가 1인데, 근데 특별히 우리가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z를 r 뭐, 루트 i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요런 점에 대해서는 fz가 2의 r 제곱이 돼서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적어보면 f z의 크기가 1입니다. 경계에서. 네, 경계를 이제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실수부가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그냥 실수니까
z가 만약에 어떤 실수였다 그러면은 fz는 2의 마이너스 ia 제곱이니까 크기가 1일 거고, z가 그냥 순허수다 라고 하면은 fz는 2의 마이너스 i의 i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제곱이어서 뭐 여전히 크기는 1인 복소수인데 z는 뭐 r 루트 i 같은 거, 뭐 루트 i는 우리가 어떤 복소수인지 잘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이 r 제곱이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내부에서 최대값이 안 생기죠. 그렇죠? 내부에서는 계속 무한대로 가고, 왜냐면 경계에서는 1로 막혀 있는데 그러면 내부에서도 1로 막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무한대로 가는 게 이제 존재하니까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얼마 안 남았긴 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미처 얘기하지 못했었던 것들 조금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두 개 정도 좀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복소 로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미 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뭐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아까 미처 얘기하지 못했었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거 조금 얘기하고, 좀 몇 가지 문제 한두 개만 좀 우리 실버만 책에서 있었던 문제 좀 몇 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